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뷰티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죠. 한때는 K-뷰티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던 절대 강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그 미래에 대해 모두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1등 화장품 회사 K-뷰티의 얼굴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심지어 중국 시장과 함께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지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화려했던 과거,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전성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 신화의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전략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보세요. 최고급 럭셔리 시장은 한방 컨셉의 설화수로 잡고 글로벌 중가 시장은 라네즈로 또 젊은 친구들은 이니스프리나 에뛰드로 끌어들였죠. 말 그대로 럭셔리부터 입문용까지 시장 전체를 그물처럼 촘촘하게 장악하겠다는 완벽한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010년대 중반에 영업이익률이 20%를 그냥 넘어버립니다. 이게 다 한류 열풍을 타고 면세점으로 몰려든 중국 관광객들 덕분이었죠. 돈을 정말 쓸어 담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모레퍼시픽이 명실상부한 K-뷰티의 제왕으로 불리던 바로 그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공 신화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렇게 잘 나가던 아모레퍼시픽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단 하나의 시장. 그게 바로 아킬레스건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터져버린 계기가 바로 사드 사태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그 여파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큰 돈줄이었던 면세점 매출이 그대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드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사드 사태는 그냥 골마있던 상처를 터트린 방아쇠였을 뿐 진짜 문제는 그 밑에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죠. 자, 첫 번째 구조적 문제가 뭐였냐? 바로 온라인 전환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왕홍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을 팔고 틱톡에서 화장품을 사는 게 대세가 됐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면세점이라는 오프라인 성공 공식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죠.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중국 현지 브랜드들의 역습입니다.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들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SNS를 완전히 장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소비자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렸죠. 거대한 공룡 같았던 아모레퍼시픽이 이 작고 빠른 랩터들한테 시장을 야금야금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또 뼈아픕니다. 한때 10대, 20대들의 최애 브랜드였던 이니스프리, 에뛰드. 이 브랜드들이 어느새 옛날 브랜드, 엄마 세대 화장품 같은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Z세대들은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죠. 브랜드가 늙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삼중고를 겪으면서 아모레퍼시픽은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이대로는 정말 망하겠다, 뭔가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탈중국 선언. 여기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엔 거의 전부였던 중국 비중을 확 줄이고 그 대신 미국, 아세안, 일본 이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부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더 이상 중국에만 목매지 말고 전 세계로 나가자. 둘째, 어중간한 것보다 확실한 고수익 브랜드, 그러니까 설화수 같은 럭셔리 라인에 집중하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늘었지만 이제라도 아마존이나 틱톡 같은 온라인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자 이겁니다. 자, 계획은 그럴듯합니다. 방향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정말 아모레퍼시픽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과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우리의 설화수가 과연 샤넬이나 디올처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낡은 이미지를 벗고 온라인으로 체질을 바꿔서 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물론 상황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모레퍼시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가 있고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본 경험도 있죠. 무엇보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점,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시장 전체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화려하게 정상에 올랐다가 정말 극적으로 추락했던 K뷰티의 거인. 과연 아모레퍼시픽은 과거의 유물로 남을까요? 아니면 화려하게 불화하는 데 성공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